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3년 7월 17일 오늘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서 저희 채널 아직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해주신 분들 한 번씩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부터 한번 살펴보고 바로 들어가 볼게요. 현재 월가에 일단은 지금 시장은 다시 30에서 31K 선을 안착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에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리플 상승, 이제 리플의 호재, 리플의 이제 승소 호재를 안고 31K 선 돌파를 한번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만들어준 31K 현재 해당하는 자리에서 지지 구간을 4회에서 5회 가까이 터치를 해주고 바로 다시 하락을 해준 모습에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다시 이제 현재 구간을 횡보 중에 있고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 시장판은 영원한 지지도 영원한 저항도 없는 법입니다. 큰 상승 이후의 횡보 자리에서 상단을 낮추고 하단으로서 지속적인 터치가 들어와 주면서 이렇게 수렴을 만들어가는 구간에서는 하방으로 빠져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 코인 차트는 항상 보면 코인 차트뿐만 아니라 상승장이라 쭉 가는 경우는 이런 무지성 롱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상승은 크게 많이 없죠. 대개 떨어졌다가 올라가게끔 마련입니다. 당연히 이런 큰 상승에서는 더 큰 조정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아무튼 지금 현재는 이 구간의 지지를 만들어준 상황에서 올라가줘야 정상이었지만 하방에 이제 압력을 견뎌내지 못하고 다시 한번 빠져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큰 상승 이후에 횡보에서 지속적으로 흐름을 터치를 해주면 10중 8구 반대 흐름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왜냐? 상승으로 인한 피로도를 이쪽 조정으로 맨징을 하려는 이제 조정의 선행 지표로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물 특성상 또 단기로 대응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손익비상 이런 흐름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포지션을 정리하는 쪽으로 리스크에 대응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 게 더 손익비가 좋고요. 또 일단 현재는 수많은 돌파 시도를 앞두고 다시 30K 선에 안착을 해준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하방으로의 추가적인 이탈도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시선은 여전히 롱입니다. 여전히 상승 포지션이지만 하방 이탈은 염두에 두고 손절로서 대응을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시장을 바라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플, 어쨌든 지금 시장에 가장 크게 반영이 되어 있는 호재거리는 역시나 리플 소송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은 이제 사실 뭐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이슈를 받아주고 상승한 이후로 크게 빠지지 않고 여전히 900원대 이상에서 계속해서 횡보를 진행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비트코인하고는 조금 흐름이 다릅니다. 비트는 상승분을 반납을 좀 했고요. 일단은 지금 리플 전쟁의 서막을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식으로 리플 소송이 이루어졌는지. 2020년 12월 지금으로부터 한 2년 반에서 3년 전 SEC가 리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내용은 리플이 증권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의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하고, 그 이유는 리플은 법에 의한 공모 절차를 적법하게 걸치지 않은 그런 불법 증권이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러면서 리플의 이제 발행사인 리플랩스와 최고 경영자인 갈링하우스랑 라센 그런 인물들을 이제 같이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SEC는 증권이라고 주장을 하고 리플은 아니다, 상품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증권성 여부가 최대의 소송 쟁점이 되었는데, 여기서 SEC가 뭘로써 이 리플을 증권으로 판단을 했느냐. 첫 번째, 돈을 투자했는지, 두 번째, 공동사업에 투자를 했는지, 세 번째, 리플을 매수하면서 이익을 볼 것이라 기대를 했는지, 네 번째, 투자자 본인이 아닌 타인의 노력으로 이익이 생기는 구조인지를 바탕으로 증권성의 여부를 SEC가 다퉜습니다. 위에 네 가지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리플이 증권이다 라고 판단을 한 것이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저번 주 7월 13일 날 리플에 대한 판결이 나옵니다. 리플에 대한 판결이 나오고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이제 리플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판매된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 다만 리플랩스가 직접 기관에게 판매한 것은 증권법 위반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판결의 요지 한번 살펴볼게요. 기관 투자자들은 판매자가 리플인 걸 알고 있었다. 리플랩스 리플인 걸 알고 있었고 리플사가 리플의 가치를 올릴 것도 알고 있었다. 때문에 증권성이 성립한다 라고 봤습니다. 다만 이제 사실 이게 중요하죠. 뭐 바이낸스에서 판 리플이 증권이냐 아니냐 이제 이런 걸 따지려면 이제 이걸 보면 되는데,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리플을 산 사람들은 이게 지금 리플사를 통해서부터 코인을 사는 건지 아닌지 알 수가 없고 매도자가 또 리플로 특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 이제 가상화폐, 가상자산의 미국 법원의 토레스 판사가 또 한 말을 보면은, 리플을 기관 투자자들에게 판매를 할 때는 연방증권법에 대한 투자 계약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유통시장에서 가상화폐를 구매하는 일반 투자자에게 증권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한마디로 일반적인 거래소 내 리플은 증권이 아니라는 얘기인 거고, 이제 리플랩스의 대표인 갈링하우스가 이제 멋진 파티를 준비하자, 미국 내 모든 암호화폐의 혁신을 지지하는 결정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리플의 축제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이거는 가격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근데 이제 법원은 여기에서 추가로 이제 인정하지 않는 부분도 있음을 명시를 해요. 내용을 좀 보면, 기존의 법 체계로도 코인을 규제할 수 있다라고 미국 SEC의 게리 겐슬러는 항상 얘기를 했었는데, 이 겐슬러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정치적으로 입지가 좀 흔들리게 됐습니다. 왜냐면 겐슬러의 이러한 의견으로 바탕으로 진행됐던 리플 소송에서 증권성을 인정하지 않아버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겐슬러 입장에서는 입지가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여전히 이제 새로운 암호화폐법은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이미 암호화폐를 위한 입법안이 이미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대신에 내용은 SEC의 뭐 지금 다른 권한을 강화한다 이게 아니라 원래도 있던 미국의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서 이 선물 거래, 코인 거래과까지도 함께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기능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SEC의 권한에 대한 행사와는 좀 결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SEC는 이번 리플 판결에 대해 가지고 항소 가능성을 예고는 한 상황입니다, 현재.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리플에는 지금 이 리플 코인에 대한 증권성 여부와 더불어서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은 리플렛의 창업자인 갈링하우스와 라센, 이 둘의 개인 소송도 예정이 되어 있어요. 이제 어떤 내용이냐, 이건 이제 정식 재판에서 다뤄질 예정인데, 지금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갈링하우스 주가 조작, 가격 조작을 지시했다 라는 내용입니다. 내용이 좀 무거운데 간단히 한번 살펴볼게요. 이 역시도 일단 지금 여기에서 또 추가로 SEC가 추가로 말을 하는 그런 부분은 오너 리스크가 존재한다. 현재 리플에 리플랩스 대표인 갈링하우스와 라센에 대한 고소 내용은 리플의 대표자인 둘이서 리플에 대한 작전, 즉 시세 조작에 가담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무거운 주제이고, 실제로 갈링하우스가 직접 가격 조작을 지시했다는 내용의 정황을 SEC가 고소장에다 적시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리플 경영진이 구체적인 가격 조작 지시를 통해서 리플의 시세를 올렸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거는 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은 예상이 되고 있어요. 또한 SEC는 이 과정에서 리플 146억 개를 매각을 하면서 6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낸 것으로 판단이 된다라고 얘기를 또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 이 둘은 지금 리플 매각에 관여한 적이 없으며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계속해서 항변을 해왔는데, 어쨌든 이건 추가적으로 정식 재판에서 다뤄질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알고는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리플은 지금 이런 호재를 앞두고 이제 뭐 소송을 승소를 해주면서 90%가 넘게 급등을 했었던 부분이 있고, 시가총액도 4위까지도 올랐었죠. 그리고 이제 미국 내에서 증권이 아니다라고 판별이 났었기 때문에 미국 내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와 그리고 이제 크라켄, 여기도 지금 리플이 원래 상폐가 됐다가 다시 재상장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소송 리스크도 좀 해소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리플과 함께 SEC가 증권으로 분류했었던 거래소 내에서 상장 폐지가 또 됐었던 그런 코인들도 같이 급등을 했었는데, 이제 카르다노, 솔라나, 폴리곤 등이 이제 각각 12.9, 17.7, 15.7 이런 식으로 가격이 올라서 시장의 전반적인 강한 상승세를 이끌었었습니다. 또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역시도 같이 상승을 했었죠. 물론 현재는 가격이 좀 하락을 해준 상황이지만 어쨌든 추후에 있을 시장의 빅 이벤트들에 리플의 이런 소송 결과가 분명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라는 것 점은 기정사실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리플 홀더분들이나 리플을 좀 매수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영상이 도움이 좀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리플에 대한 부분은 이제 추가적으로 있을 정식 재판에서 또 다뤄질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저희 정보 공유방에서 매번 실시간으로 안내를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내일 또 새롭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